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힐링천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방금 상담 전화가 끝났고요. 그 정규 방송이 원래 월요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정규 방송을 좀 하고, 너무 그러니까 낮에만 해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좀 저녁쯤에 방송을 좀 해봐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오늘 연락 오신 분도 이제 매년 저한테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인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히스토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해는 어떤 고민을 했고, 올해는 또 어떤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어떤 조언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좀 그 같이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큰 변화가 있었다 뭐 그러면서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간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는 걸 보면 그게 맞다 안 맞다의 개념보다는 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조언을 얻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오실 때도 그래 그 조언으로 받아들여. 근데 변화가 있는 건 맞았거든요. 안 좋다고 본 건 맞는데 크게 나쁘진 않은데 좀 무리해서 힘들었다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좀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의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조언했고, 그 조언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올해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좀 뭐랄까요, 뿌듯함 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 사람과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러 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 태기를 잡고, 아이를 낳을 때 태기를 잡고 또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또 낳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보면 내가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왜냐면 그 몇 년간을 계속 찾아오시고, 그런 뭐 신뢰관계가 없다고 하면 뭐 첫째 아이 이름을 짓고 둘째 아이 이름을 짓고 이렇게 계속 오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오고 말겠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오시는 걸 보면, 그래 내가 사람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람찬, 좀 뜻깊은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뿌듯함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오셨던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언제 뭐 하셨다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어떠셨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좀 같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뭐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아도 좀 서로 알고 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 내가 이 일을 참 잘 선택했구나,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한 번씩 들어서 참 뿌듯합니다. 물론 지금 그 생각도 했어요. 지금 돈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원래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힘든 거라서. 근데 그러면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일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일 꾸준히 했을 때
좀 안정만 되어진다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월인데 지금도 바빠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좀 너무 한가해요. 너무 한가해서 좀 뭐라 할까요? 불안한 게 좀 있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너무 한가해져서 이럴 게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왜냐면 뭐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지금 없거든요. 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좀 그래서 불안한 거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아이들한테도 짜증이 나고 좀 제 스스로도 좀 짜증이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좀 요 며칠 동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짜증내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전에 오셨던 분이 다시 연락이 또 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따로 오셨던 분도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하신다는 말씀에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인 것 같고 그러면은 하는 게 옳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좀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하다 보면 진짜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 저희 큰형님이 그랬는데 갑자기 사업이 이상해져 버리니까 뭐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가 정말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이유예요. 단순하게 이제 사주를 시작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네. 단순히 사주를 했는데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요. 오래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제가 2014년도인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13년인지 14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의 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저가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개념까지는 아닙니다. 뭐 제가 막 대단한 뭐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생겼고 그런 것들이 그것도 솔직히 무시 못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1, 200만 원 정도는 유튜브로 버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1, 200은 유튜브로 버는 거라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시는 거를 보면 그래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무엇인가라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1, 200이라는 게 1000만원 1, 200이면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전혀 무시 못 하거든요. 예, 무시 못 하는 거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그때 시작으로 인해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왜 이러지? 이럴 일이 없는데 왜 2월인데 갑자기 이러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짜증만 내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방송 자체로 무엇인가가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믿고 있진 않아요. 그럼 내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또 부담을 갖고 신경을 쓸 테니까 왜 아무도 안 오지? 어떻게 하지? 이럴 테니까.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 예. 그 생각으로 다시 방송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뭐라도 하십시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을 때는 아무거나 하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얘기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진실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모든 걸 겪어보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겪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좀 진실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는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뭐라도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제 경험이죠. 제가 제 사주에 뭐가 없냐면, 제가 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냐, 왜 이렇게 일을 만들게 됐냐, 그 시작이 뭐였냐면요, 저거예요. 제 사주에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금이자 일이 저 사주에는 그 지장간까지 뒤져봐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주에.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금이라는 운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잘하는 건 해요. 잘하는 건 하는데 못하는 건 아예 안 해요. 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거는 좀 변명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면 아예 영어를 손을 안 대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내가 왜 영어를 못하는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암기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암기 과목 잘했어요. 암기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암기도 되고 언어도 되는데 왜 영어가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안 했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ABCD, 중학교 때 ABCD를 처음 쓰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영어가 중학교 때 처음 배워요. ABCD를 배우는데 이 미친놈의 영어 교사가 어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20대예요. 미친놈의 영어 교사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영어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ABCD를 10번씩 써오래요. ABC 노트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지선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써오래요. ABC를 10번씩. 그래서 써갔어요. ABC 10번씩 써갔는데, 제 걸 딱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왜 이따구로 썼니에요.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선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선을 맞춰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선을 맞춰서 쓰는 거를. 물론 제가 덜렁대서도 있어요. 왜냐면 A, B, C, D가 그 선에 맞춰서 써 있으니까 이걸 보고 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공책은요, A, B, C, D가 그 왜 그렇게 안 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안 돼 있었는데, 제 공책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지선에 A, B, C, D가 이렇게 선에 맞춰서 써 있었으면 제가 그걸 쓰고 그 밑에도 그걸 똑같이 썼을 거예요. 왜냐면 제 성격은 한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있으면 되게 고지식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쓴 A, B, C, D 공책에는 그 선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A, B, C, D를 선을 맞춰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쓴 거예요. 대문자 A, B, C, D부터 시작해서 소문자 A, B, C, D까지 그 선을 맞춰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갖고 그냥 썼어요. 근데 그거 갖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억울하죠. 난 배운 적이 없는데, 선에 맞춰서 쓰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못 썼다고 해서 맞았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혼났어요. 제대로 못했다고. 나는 제대로 못한 게 아니거든. 10번 쓰래서 10번은 썼는데, 맞아요, 10번 쓰라고 했어요. 10번 쓰라고 해서 10번을 썼는데 왜 내가 숙제를 안 했다는 거냐고. 제대로 안 했대요. 쥐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면서 왜 제대로 안 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끝까지 안 가르쳐줬어요. 또라이 같은 년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어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전 못하는 건 안 해요. 예. 성격이 좀 지랄 같아요. 그래서 전 운동도요, 제가 못하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더위를 잘 먹어요. 더위를 잘 먹어갖고 축구를 거의 안 해요. 축구를 거의 안 했고,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골키퍼였어요. 못 뛰어댕겨요. 힘이 딸려요. 힘이 딸린다기보다는 체력이 딸리는 건데 못 뛰어댕겨요. 그래서 골키퍼를 했고, 골키퍼는 잘하지는 않았어도 웬간히 했어요. 왜 그러면 팔다리가 길어갖고 웬간히 했는데, 근데 계속 하는 애들보다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축구도 잘 안 하고. 그럼 뭐 했냐? 배구 했어요, 배구. 근데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배구도 잘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어중간히 했어요. 그 다음에 농구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점프는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채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탁탁 맞고 튀기더라고요.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아예 안 해버려요. 근데 내가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죽어라고 해요. 그렇게 한 게 볼링. 볼링은 웬간히 해요. 왜냐면 볼링은 죽어라고 했거든요. 내가 재밌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하는데요,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해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적극성이 없는 거죠. 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그러니까 방송도 원래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원래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내가 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아, 효과가 없어, 그럼 전 안 해요, 원래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금이 없으니까, 금이 나한테 일이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 해보자. 어떤 일이든 해보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한다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참 재밌었던 게, 그때 참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방송을 처음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아프리카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뭐 아프리카 방송을 보고 누가 오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오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방송을 하면 손님이 왔어요. 희한하게도 이 방송을 보고 오는 건 아니었지만 방송을 하면 손님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금운을 가지고 오니까, 내가 금운의 일을 하니까 제가 따라 들어는 오는구나, 연결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 방송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 당시. 근데 희한하게 방송을 하면 그 다음날 손님이 많았어요.
그 당시 희한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왔어요. 방송만 하면. 제가 방송을 보고 온 손님이 3, 4개월 있어서 왔을 거예요. 바로 안 왔어요. 제가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보고 온 손님이 한참 후에 왔어요. 한참 후에. 재밌는 건 방송을 하면 그 다음날 손님이 왔어요. 방송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아, 내가 모자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채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진 않더라도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흰색, 검은색, 뭐 빨간색 뭐 이게 뭐 중요하다 그러면 그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 색깔을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모자르니까 그거를 좀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본인의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그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 색상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그로 인해서 운이 바뀐다. 그게 개운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나? 요즘은 색깔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항도 놨던 게 어항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내가 뭐라도 하면 바뀌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모자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손님이 왔는데 유튜브를 보고 오셨대요.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해서 누구 거 보고 오셨어요? 저 물어보거든요, 한 번씩. 근데 강다니엘 거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강다니엘을 올린 게 꽤 됐어요.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보고 지금 또 오는 거거든요. 지금에서야는 아니고 그때도 왔었으니까 지금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걸 보고 오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결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놓는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영향이 없더라도 내가 금이 없으니까 금에 해당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 운을 내가 채웠기 때문에 또 다른 운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모자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옷을 입으면 좋아요, 어떤 색깔을 있으면 좋아요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걸 조심을 하고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변화하려고 했을 때 운도 따라 들어오는 거겠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수운이 좋으니까 검은색을 입는 것만으로도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하려는 의지가 생길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운을 바꾼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죠. 왕이 또 이끼가 차네. 또 내일 열심히 닦아줘야 되겠네요, 왕을. 이것들이 임신을 한 것 같아가지고 부화통에다 넣어놨는데 새끼를 안 낳더라고요. 다시 빼놨는데 아무리 봐도 임신을 한 것 같은데. 그 희한하지. 감이 안 와요, 감이. 아무튼 내일 청소를 하면서 다시 부화통에다 넣어봐야지.
이게 그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물고기가 그 위에 뜬대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는데요. 밥을 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구피는 좀 맞아요. 구피는 그게 좀 맞아요. 구피는 밥을 주면 잘 안 먹어요. 애를 낳을 때 되면. 저 삼각폴리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놈 하나가 떠 있는데 얘는 수컷인데 왜 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아무도 안 오네요. 아니 뭐 안 오면 어때? 나 혼자 떠들면 되지. 뭐 내가 언제는 뭐 사람이 있어갖고 방송했나요? 또 이렇게 방송을 해놓으면 또 보는 사람이 있대요. 네,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 녹화 방송을 틀면 아프리카나 뭐 카카오TV나 이런 거는 보는 사람은 없어도 어떤 그 지명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유튜브는 방송을 녹화해서 올리면 누가 보대요. 예,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때까지 돼 왔으니까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방송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죠.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좀 내용이 생기고 이런저런 얘기할 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몰릴 텐데 그 시작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뭐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죠.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또 뭔가 할 얘기 있을까요? 단연간 계셨던 분들 때문에 감사했다 뭐 이런 거 얘기했고 운? 운이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월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재방문, 그러니까 2번 이상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월별로 운세를 봐드리는데 그 월별로 운세를 봤는데 몇 월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 몇 월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뭐 예를 들면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직장을 이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운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기운일 뿐인데 기운이라는 게 운이거든요. 기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 하루하루의 기운이 기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또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가끔 가다가 좀 무섭기도 해요. 근데 또 안 맞기도 하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올해 운이 되게 좋습니다. 기해년이라 내가 많은 재물을 벌 수 있는 운인데 영 안 돼요. 영 안 돼요. 그래서 안 맞나? 좋은 운은 또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에이씨 어쩔 거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또 어떡해요. 뭐 죽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도 있는데 내가 갚을 이자도 있고 정말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바뀌겠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렇게 살겠죠. 참 뭐라고 할까요? 절망 속에서 노래하다 뭐 이런 느낌. 제 인생을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참 힘드셨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심이 담겨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제 당신을 뭐라냐라고 얘기를 하면 참 제 얘기를 다 해주고 싶어요. 네가 얼마나 살아봤길래 나하고 비교하냐고 할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얘기를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또한 누군가의 고민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봤고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민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날 뭘 안다고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쉽게 하냐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안 힘들어 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진짜 힘들어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 힘들면요, 소리가 안 나요. 진짜 힘들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소리가 난다는 건 그렇게 안 힘들어 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힘들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살을 생각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살을 생각했었는데, 물론 용기가 없어서 자살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자살을 하려고 그랬냐면 너무 힘들기도 했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은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나아질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실제로 옥상에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게 올라갔었는데 용기가 없는 거는 당연합니다. 진짜로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용기가 없는데 나를 좀 회피시켜 준 게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자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회피하는 게 뭐였냐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요. 참 웃기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내가 죽는다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자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피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용기가 없었던 건데 그때는 그게 회피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었고 조숙했었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안 다녔어요. 실제로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전 퇴학이라는 것도 당해보고, 우리 학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시죠.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갖고 다른 학교로 옮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7번인가 10몇 번 빠졌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10몇 번 나갔어요,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못해요. 곱셈을 안 배웠거든요. 실제로 전 곱셈을 안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걸로 기억했는데 저는 곱셈을 실제로 안 배웠어요. 아무튼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누구의 고민도 쉽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누구의 고민도 쉽게 받아들이는,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내가 사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일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의 고민 얘기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친구의 고민 얘기를. 그리고 워낙 철학적인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 꿈이 철학자였거든요. 실제로 중학교 때 꿈이 철학자였습니다. 그래갖고 철학을 좋아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도 거의 철학서예요. 성경이 따지고 보면 역사서이자 철학서이기 때문에 그걸 워낙 많이 봤었고, 그래서 철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고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래서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이렇게 좀 뭐랄까 조언을 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게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 너 덕분에 좀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막 그 짜릿한 몸에 뭔가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꿈이 바뀌었죠. 그때 꿈이 뭐였냐면, 카운셀러, 상담사, 심리학자 상담사.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심리학 서적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갔죠. 심리학과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지금 다시 심리학과를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틀려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왜 누군가의 연애부터 시작해서 결혼, 아이를 낳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해 한 해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애 어떤 고민, 어떤 애 어떤 고민, 어떤 애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또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솔직히. 근데 나가는 돈이 워낙 많은데다가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지. 이 직업 자체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딱 털어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빚 없이 그냥 이것만 했으면 참 여유 있게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카카오톡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카카오톡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방송을 할 때 그쪽에다가 일부러 공지를 안 해요. 왜 공지를 안 하냐면 그분들이 싫어서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오시던 분이 오시니까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라도 오시면 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제가 모아놓은 카톡 그룹이긴 한데 제가 활동을 잘 안 해서 좀 면이 안 선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격이 좀 까칠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계속 방송하면서 공지도 하고 오시라고도 하고 또 그래야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 내가 면 안 선다고 또 어차피 오실 분 오시는 거고 안 오실 분 안 오시는 건데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꼴값이네요. 그것도 꼴값인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방송을 할 때 공지를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지 어떻게 하더라? 공지하는 법을 또 까먹었네. 어떻게 공지를 하던데? 맞아 기억났다. 스트림 공유해가지고 하면 주소가 나. 그 주소를 이제 복사해갖고 붙이면 되는 거였구나. 또 계속 그 정해져 있는 분들만 오셔서 또 제가 거기서 활동도 안 하고 미안해서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또 그럴 필요 있나 싶기도 하네요. 그냥 오시면 오시는 거고 다양한 얘기 나누면 또 나누는 거고 새로운 사람 안 오면 또 어때요? 어차피 이래도 안 오는데. 자, 그래서 제가 또 오늘의 방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까지 있으면 좀 올까 해서 보통 이 시간이면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까 해서 좀 방송을
좀 늦게까지 있어 봤는데요. 오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그래서 좀 올려보고. 아 근데 전에 별빛별빛님이 오셔가지고 녹화 방송만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제가 생방송 때 딱 맞춰서 한번 오셔가지고 별풍선을 쏴주시더라고요. 전에 약속한 거라고. 그래서 그럴 때도 참 기분이 좋아요. 전에는 그 사주를 보면서 외상으로도 봐줬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사주를 잘 안 보니까, 이 방송에서는 잘 안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몇 개월이 돼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싸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약속했던 거 드립니다, 이렇게 싸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러놓고도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싸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맙죠. 약속을 지켜주신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뿌듯함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드리긴 뭐하는데, 그분들이 싸주는 게 10,000원인데 제가 받는 건 5, 6천 원이에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막 그것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막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전에 약속했던 분이 와서 아 고맙습니다 그러고 전에 약속했던 거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 10,000원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했던 선의가 돌아오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뭐랄까 짜릿해요. 그래서 그 참 이 일이 저한테 맞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기는 해요.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하는데 한 어찌됐건 한 7분만 더 있어 볼까요? 7분만 딱 30분 맞춰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녹화 방송을 좀 올려놓고 녹화 방송을 좀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계속 좀 틀어놔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생방송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뭐 안 생겨도 하는 거지 뭐.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 방송에서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지?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줬네.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되겠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있고요. 예, 윤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늦게까지 한번 방송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사람들 올 거라고. 근데 윤 원장이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런데 저는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주를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사주라는 말을 빼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올려놓고 하면 되는데 성격이 좀 그래요. 제가 봐도 제 성격이 그렇게 무난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와가지고 공짜로 봐주는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확 나빠요. 저는 아니요, 저는 이제 고민 상담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툭 나가버려요. 그러면 또 그걸로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은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갈 거거든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 건데, 원래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험한 거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묻는다면 또 저도 할 말은 없긴 한데요. 혹시 알아요? 저한테 생겨난 나쁜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죠. 예. 뭐가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죠. 제가 뭐 방법 있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이제 사주팔자라는 걸 빼버렸어요. 사주팔자라는 걸. 그리고 사주팔자를 써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빼버렸습니다. 아예. 제 성격이 좀 그렇죠. 해도 되는데 어떻게든 오면 되는 건데, 그죠? 어떻게든 오면 되는 건데 그거 한마디 더 하는 게 싫어서, 그거 설명하는 게 싫어서 빼버린 건데, 근데 그 설명하기 싫어서 빼버린 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면 되려 좀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뺀 건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주 유료 상담 이걸 뺐어야 되나요? 아, 어렵네. 어려워. 이거를 바꿀까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힐링 철학원이라는 이름을 빼야지, 그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힐링 철학원 이름을 감추면서까지 할 정도로 막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써 있는 거고, 뭐 예고 보고 사주 상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돈 내야 고민 상담 들어줄게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막 이야기 들어주다가 정말 궁금하시면 돈 내시고 사주 상담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소리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싸게 써놓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얼마 돈 주면 제대로 봐주겠다고 막 궁금하시면 돈 내시라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쌍욕이 나오거든요, 제 성격에.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 양아치 짓 안 하려고. 요즘은 그 생각도 들어요. 060 사이트 다시 한번 가볼까? 거기 상담원이 다시 한번 돼볼까? 그때는 이제 사주 이것도 있었지만 그 전당포가 되게 바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전당포 손님이 오면 전화다 끊을 수도 없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주는 어차피 예약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할까, 거기에 갈까. 왜냐면 받아주지는 않겠어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했을 때는 한참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경력이 이제 한참 쌓였고,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뭐 전에 했다가 안 했다고 뭐 이럴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돈 되면 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좀 고민을 더 해봐야겠네요. 진짜로 전화 상담을 할지, 유료 상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 얼마를 받고 상담을 해주는 거고, 거기는 그게 아니고 정말 유료 상담만 하는 건데, 정말 힘들면 그거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뭐 남는 시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딱 30분이네요. 여기서 마치고요. 녹화 방송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말미 항상 얘기합니다. 잘 된다, 잘 될 거다. 네, 그렇게 믿고 노력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지 못해 살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 사십시오. 어차피 살아가야 될 거. 죽는다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된다 하십시오. 살 거다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방송을 열심히 떠드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되더이다. 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손님이 오더이다. 그러니 이렇게 합니다. 안 오면 또 어쩔 까요? 네, 안 오면 또 어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나아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사주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한 달에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버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2, 30만원도 우습게 법니다. 지금은 하루에 2, 30만원 벌면 오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됐지 이럽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한 달에 2, 30만원 벌고 이 용돈 벌이는 되는데 그러면서 좋아했었던 시기거든요. 그게 지금 한 달에 몇백씩 거의 1000만원이 육박하는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게 노력했더니 여기까지 오더이다. 물론 다른 게 힘들어져서 문제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더이다. 그러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지겠죠. 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